여름이 시작되어 무더운 한강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세인 여성이자 사업가인 대표입니다. 인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존심이 낮아 어렵게 지낸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착하고 순수한 분이었지만 남들은 그를 우스갯소리로 대해 나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친절하고 착하게 저희 가족을 키우셨지만 남들은 그를 바보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형님이 빚을 지을 때 보증을 했었는데 그 형님은 그것을 남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어머니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미약한 상황에서도 가족 간의 연대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견디며도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혀 아닌 것이었고 아버지와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사셨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이어나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가정일은 대부분 나 혼자 해야 했고 그래서 나는 공부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이 못난 아버지가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바꿔야지. 몇 년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면 지금 상황을 바꾸어 주면 되는 거야. 다 바꾸어 주고 친구들과 놀고 비싼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줘. 그럼 나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일도 있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해소책은 바로 바꾸는 거야. 미안해. 다 해주고 싶네. 아빠, 그만.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해. 다 바꿔줄 수 없으면 이 말도 더 이상 듣기 싫어. 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화를 내면서 나는 그렇게 성장했어.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미적학원을 다니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주말에도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혼자 집에서 밀린 가사를 하느라 허무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까운 간호학원에 등록했다. 등록금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으로 내었다. 혼자서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조무사가 되었다. 그 후 몇 군데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일했는데 한 남자를 만나서 첫 만남을 시작했다. 그 남자는 민철이라는 환자였다. 사고로 다리를 부러졌는데 맨날 아파하며 엄살을 부리는 사람이었다. 너무 아파서 감사님 살살 해주세요. 이거 아프니까 한 잔만. 너무 아파서 사라져 등 말만 나오지 실제로 아플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의 엄살에 난처해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까지 무색한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 그 환자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라도 다가가 보세요. 그런 인연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로맨틱하죠. 계속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친구 혜수야, 너 지금 한창 나이잖아. 연애도 해보고 해야지. 부러워. 무조건 나가서 만나봐. 아니면 안 만나면 도저히 안 돼. 손해볼 일 하나도 없잖아.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을 들으니 또 그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만을 위해 아무 재미도 없이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나도 자신을 위한 재미를 찾고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만나서 연애하고 싶어 했어. 그러던 중 그 남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밥을 먹게 되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어. 민철이라는 그 남자는 내보다 4살 위이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원단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어. 어머니가 힘들게 일구어 놓은 사업을 이제 함께 하자는 말을 해서 일을 그만두고 준비하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 별명도 꽤나 멋있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선한 웃음이 좋은 그 남자와 나는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는 맨날 엄마 얘기를 많이 했어. 밥을 먹을 때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엄마란 말을 입에 달고 있을 정도였어. 그래서 한 번은 그에게 물어봤었어. 민철 씨, 왜 맨날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죠?
그리 자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많이 키워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시다 보니 우리 아들 하다 보니까 제가 미안해요. 너무 많이 엄마를 찾았나 봐요.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미안해해요. 엄마 없이 잘 지내다 보니까 조금 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부러워요. 아빠는 다 안 해주셔서 혼수 씨는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어요. 혼수 씨는 착한 아이라서 아버지도 아마 많이 사랑해 주셨겠죠. 맞나요? 저희 아버지도 저 하나밖에 안 아끼시고 계셨어요. 마음은 그래도 그랬지만 어려우신 부모님이신지라 하는 게 힘들어 하셨어요. 중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낯선 곳에서 사시다 보니까 아버지도 힘이 들어서 못 해주신 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남자와 나는 우연히 서로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 걸 알게 되었고 심지어 고양이를 키우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혹시나 같은 나이이고 같은 고향에서 온 것인 줄 알았어요. 서로 너무 신기해 하다가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사실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아빠와 같은 나이며 또한 고향도 같다. 이렇게 우연한 연결고리가 많다. 혹시 아빠와 아는 사이는 아닌지 궁금하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우리 딸은 벌써 커서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오늘은 모든 것이 신기한 날이다. 우리 딸을 축하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꼭 좋은 사람과 만나기를 바란다. 아빠 나에게도 잘해주고 자기 엄마를 존중하는 그 사람, 아빠에게도 잘할 것 같다. 어른들이 공경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잘 만나보고 싶다. 아빠가 그래. 아빠는 못해준 것을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그 놈이 잘 대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말해줘. 아빠가 혼내주겠다. 민철이라는 남자와 나는 연인이 되었고 매일 함께 지내며 사랑을 키웠다. 처음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영화관도 처음, 술도 처음, 밤을 보내는 것도 처음. 그 남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2년 뒤 결혼을 결심하고 서로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남자의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하신 일을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출신 성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또 대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고졸이라는 학벌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빠 없이 홀로 키우셔야 된다는 주문에도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딸들은 엄마가 곁에 있어서 이것저것 잘 가르쳐야 될 것인데 아빠가 혼자 키우셔서 뭐라 할 수 없게 되었죠. 각각 바닥을 가거나 카페에서 콜라를 마시다가도 엄마 왜 나도 엄마가 혼자 키워줘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마는 원단 장사하며 밤낮이 고생하시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무서워 울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해수진이 정말 야무지고 똑똑하시네요. 아버지가 빚 보증을 못 잘 하셔서 고향을 떠나와서 일이 꼬여버린 거네요. 우리 엄마는 아들이 할 일을 다 해주는 분이시죠. 그러니 결혼까지 시켜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말 양가상견례가 이루어진 그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국민학교 동창 3명이 만난 일입니다. 이 3명은 같은 나이이며 고향까지 딱 같았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교 다녔지만 처음에는 서로를 모르다가 몇 마디 나누고 나서야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어보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냐? 다른 한 친구가 세상 일이 정말 복잡하죠. 나도 몰랐어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될 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죠. 또 다른 한 친구는 어머니가 어릴 적 아버지를 좋아한다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다른 두 친구는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3명은 예상보다 더 빨리 친해지고 옛 친구 같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인연이라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기도해요. 어찌되든 그래도 국민학교 동창생의 딸이라서 적잖이 애타는 부분이 있어도 앞으로 잘해주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어요.
두 분 사돈지간이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우리가 편할까요? 앞으로 결혼 생활에는 꽃기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에 대해 매우 잘 아시는 시어머니라 결혼 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힘들게 헤쳐넘기며 나를 몰아세웠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는 등 이야기를 꺼내시며 저를 짜증나게 만드셨어요.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면서 어디 길을 만나서 이런 아이를 낳았는지 라며 억지로 들려오지만 아빠에게 물어보면 이해하실 거다.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던 집이니까. 니네 아버지 집안이 사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네가 기이하게 행동해서 그래? 왜 마음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2시간 더 해야 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지 놀라운 내용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10수년 동안 원단 장사를 하면서 이 각오를 했지만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너 같은 사람은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건가요? 속상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신혼집은 시모의 사업과 가까웠기 때문에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더위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시모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사업에 뛰어들자고 합니다. 제게 일을 그만두고 함께 사업을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그 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말대로 일을 끝냈고 남편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가게 안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일상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요리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담당하게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조차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쾌한 말을 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엄마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입에 많은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래처에서 과도한 요구를 받으면 짜증이 나고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해요. 야, 너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 맞지? 여기서 뭘 해야 해 나야 없지만 하는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술 마시지 마. 더 이상 마시지 마. 나를 이렇게 조롱하지 마. 너는 어찌 알고 나가지? 왜 술만 마시면 이렇게 행동해? 예전에 그랬던 너가 아니야?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 거야? 술 대신 제대로 대화해봐.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알지? 정말 우리 둘이 혼나야 하는 것 같아? 그 언젠가와 달리 남편은 많이 화를 내며 분풀이를 하는데요. 식모가 준비한 일을 잘 이끌지 못하면서도 일을 적절히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저리만 피해 다니는 어린 소년 모습인 남자를 묘사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한 나는 너무 어처구니하고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침부터 가게를 내게 맡기고 잠깐 어딘가 들리겠다며 나간 그가 급한 일이 생겨 정오까지 돌아온다고만 했죠. 나는 그냥 가게를 혼자 정리하면서 컵라면을 먹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섭게 나를 쳐다보며 들어온 위험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김민철 어디에 있나요? 거 빨리 답해. 누구냐고? 마누라죠 이놈아. 왜 나에게 가게를 맡겨두고 나를 답사하라 했냐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오늘 정오까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놈은 그걸 알고 도망쳤나 봐. 남의 돈을 훔쳐 먹는 것 같아. 독일 도로 부부 사이의 믿음이 깨지게 했지만 돈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 남편을 알 수 없네요. 빌릴 때는 아주가 아니고 쓰기 고답해줄 놈처럼 하더니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의 돈 귀한 줄 알면 이딴 식으로 슬슬 피하는 건 아니지. 한두 푼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게 사정사정 하더니만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그 사람들은 점점 목소리 톤이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원단을 돌돌 말아 놓은 곳으로 가서 바닥으로 그것들을 막 내 던졌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너무나 기가 본뜩지만 경찰을 불러갈 거예요? 그래 불러주세요.
경찰 나 이놈 경찰에게 집어넣을 거니까 당장 불러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변 가게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결국 그들은 돌아갔어요. 남편은 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알아 먼저 도주를 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자기 마누라만 달랑 남겨두고 저는 도망을 갈 수가 있을까?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당신은 어디 다녀온 거야? 오늘 가게에 누가 왔다고 했는데 너 일부러 피한 거지? 그런 거지 뭐 어쩌라고? 내가 똑바로 가게로 안 가니까? 아, 지금 뭐야?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미친 거야?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누가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피하고 있는 거지? 아니, 넌 어디 가려고 돈을 빌려서 안 갚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행동이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데 말이 안 나와. 이게 정말 미친 거야? 왜 이런 걸로 나랑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돈을 빌릴 때는 갚아야지. 괜히 빌렸던 게 아니야. 이 가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사업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 넌 그런 걸로 짓거려도 안 되는 걸 알아? 모른다고 짓거려도 안 되는 걸 알아? 정말 못나게 넌 정말 못난 사람이야? 한 푼이라도 갚는 생각은 안 하고 술 마시고 놀고 다니면서 쥐처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넌 내가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게 미친 짓인데 넌 정말 미쳤어. 술래주 역할의 남편과 크게 싸우고 며칠 친정에 있었어. 이 사태를 지키기 지칠 거지. 그냥 순진한 놈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짓깔까지 다니면서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그래도 그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빨리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친정에 와서 외박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 시모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제가 왜 친정에 외박했는지에 대해 사과도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착한 척을 해서 고맙다. 제 성격은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해주지 않고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아버지의 부탁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해보자는 다짐을 받았어요. 정신이 맨정신일 땐 조금 덜 난폭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자각하여 다짐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보야, 정말로 약속해주세요. 어머님께서 힘들게 일어 놓으신 가게를 망치면 안 돼요. 당신 알아서 도울 테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생활비를 아껴 쓰고 가게 운영 역시 최대한 아끼며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편히 쉴 수 있도록 내가 힘쓸게요. 고마워요. 약속할게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아서 그런 거야. 그러지 않아도 돼. 할 수 있는 것만 해주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해. 그게 사업의 기본이자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걸 깨달았어. 정말로 깨달았어.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약속했어. 남편과의 약속을 한 2달 정도는 정말로 가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남편은 정확하고 계획적이지 못해 약속도 잘 잊고 납품일자나 검수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했어. 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가게에서는 아이 수가 없는 일이지. 가서 해볼까 했어도 남편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 자신이 다 해낼 수 있다며 말했고 시모 역시 나는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래서 공장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어. 1년 정도 잘 지켜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공장 기계가 멈춰버린 거야. 당연히 직원들에게는 급여가 나가야겠지만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고 전기세도 몇 달째 처리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었어. 시모는 모르고 있고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여기서 나 자신이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손을 놓고 있으니 너무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일이 잘 되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 시모는 그냥 다 그런 줄로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형편이 이 판국에 이르다 보니 제가 있던 가게에 월 3, 5몇 달이 밀려 보증금을 까먹게 생겼고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저와 남편이 시모를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저기 엄마, 사실은 있잖아. 가게가 좀 어려워.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왜 직원이 또 속성 끼어 남든 하고 일하면? 아주 피곤해. 예, 이놈 저놈, 이상한 놈들 많아서. 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아, 남편은 차마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고 참다 못한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공장도 타경매에 넘어가 버려 꾸가게도 빼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출도 못 갚아서 난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돈까지 빌려서 여기저기 메꾸다가 빵꾸가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잠시 후 시모는 나를 무섭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 여자야, 너 때문이야. 돈을 훔쳐갔다고. 내가 내 친정 아버지를 잘 아는데 둘이 속고 우리 집 돈을 훔쳤어. 내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조 어디 제대로 못하고 돈을 훔쳤다니? 이 지방 사업을 찌그랭 권리가 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데 너 같은 여자 때문이야? 어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못된 여자 한쪽 바보 같은 친정 아버지랑 짜고 우리 집 돈을 훔쳤어. 내가 몰라줄 줄 알지? 비디오야. 이런 못된 여자야. 시모는 욕을 하며 나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아, 노인, 왜 그러세요? 정말 못된 여자야? 제겐 좋아 하나 못하고 사업을 말아먹는 망할 여자. 친정 아버지랑 짜고 우리 집을 몰살시키려고 했어. 작정을 아니야. 아니란다. 이것도 오세요. 나는 시몬의 힘을 느끼며 그의 손을 떼자 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것 같았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며 혼란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있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말리지 않고 봐주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폭발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특히 남편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에 더 화가 나왔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심지어 제가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때도 남편은 무관심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질질 끌면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모는 남편을 안아주며 달래주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결국 시모는 우리에게는 괜찮다며 남편의 행동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우리 사업을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위로해주는 것이었어요. 그저 말하기가 싫어요. 혼년이 우리 집안의 사업을 망치고 있는 이메리가 그저 괜찮다며 어기하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되는가? 지금이라도 안술리 잡을 때가 됐어요. 뭉충년 1. 엄마, 그렇게 얘기를 생각했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는데? 너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결혼 왜 해?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우리 부모를 보고 자식이 똑같게 망치는 일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도 그들을 모독하며 참으며 없었어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말한 대로 나 믿는 사람이 없었고 피는 물보다도 더 힘들었다. 남편과 나의 관계는 시모와 남편의 관계보다 못했고
시모는 결국 날 반 강제적으로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녀는 원단 장사를 하며 얼마나 강하고 무자비한지 나를 밀어내기에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리 힘을 써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집을 내쫓겼을 때 나는 너무 당혹스러웠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남편과 시모는 아무 반응도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까는 열어줘요. 아니면 제 재물 이 망을 놓고 신고할 거예요. 이 집 다시 발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 앞에서 이런 괴롭힘이 왜 그래요? 결혼 이후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낡은 이유로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다. 택시기사가 왜 우는지 묻더니 나는 가슴 아픈 울음을 터뜨렸다. 친정에 도착해 아버지를 만나자 나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무슨 일인데? 아버지 어떻게 해줄까? 라며 물었다.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착한 아빠까지 정말 싫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우리 딸을 믿어. 우리 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다 이해해 줄 거야. 통쾌하게 우는 게 괜찮아. 우리 딸, 아빠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 주셨어.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와 토하고 시간이 꽤 지났어. 마침내 울음이 멎고 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했어.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도중에 얼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렸어. 우리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결혼 선택을 한 내 잘못을 책망받는 느낌이었어. 시모는 결혼 생활 동안 우리를 욕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어. 남편은 그런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말을 막지 않았어. 그 후로 그 남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몸서리칠 정도였어.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고 우리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가진 재산도 거의 없이 빚만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으로부터 남편의 빚에서 자유로워져서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가게를 도와줄 때 익숙해지고 있던 어르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게를 맡아줄 만한 자질이 있고 야무하며 이성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아직 젊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해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가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능성의 문이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와 남편은 이 소문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의 30년 경험이 담긴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개척하면서 피곤해지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고 2해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대출을 받아 작은 공장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매물은 주변에서 소개해준 좋은 사람들 덕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버지도 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남편과 고생했던 일들을 잊고 바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큰 거래를 성공시키고 가게를 더 큰 곳으로 옮기며 자축 파티도 열었습니다. 직원이 발견한 좋은 가게로 이동하여 자축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곳은 전시 모의 집 근처에 위치한 신생 가게였습니다. 음식과 야외 테라스가 특히 인상적이었고 소규모의 모임도 열렸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그곳이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태편님 여기 어때요? 진짜 좋죠. 제가 미리 다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현수 맛까지 직접 만들었답니다. 정말 잘했죠? 어때요? 진짜 잘했어요. 최고다. 정말 내가 이런 직원과 함께 한 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오늘 정말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요. 우리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차츰하는 파티입니다. 짜자요. 정말 아버지도 함께한 자리라서 그런지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았고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즐거운 파티를 벌였습니다. 새벽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리스에 어제 그 여자가 전화를 했지 뭐냐? 내가 잠기가 막혀서 그 여자 누구요? 아빠한테 여자가 전화도 와서 누구긴니? 전 씨의 미지 그년이 전화가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나보고 외롭지 않냐 는등 썼을 때 자기가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둥스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서 끊어버렸지. 근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 아니 왜 그 여자는 아빠한테 자꾸 전화를 해요? 아무래도 네 소문을 들었나 봐. 가게까지 널 피구 공장 계약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들뚱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봤나 보지 애들은 모두 다 망쳐놓은 상황을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은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염없이 침침해졌고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그런 여자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때문에 곤욕스러워하는 적이 있었고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와 전화하지 말라고 조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셨다면서요? 그래야죠. 아무리 어리석게 대해도 남자 좋아하는 척을 해도 내 가슴에 박힌 쓰레기년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걱정 마시고 현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줄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웃기지 않네요. 몇십 년 만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외롭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약한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성공한 우리 아버지를 교묘히 속여 나의 사업을 망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정보를 끌어내려 자신들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인지, 그에 대해 이젠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아버지와 나의 삶에서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관심은 필요 없어. 내 남자친구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해. 내 이야기 정말 이상하고 믿기 힘들어. 정말 어딘가에서 숨기던 이야기를 드러내니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에 말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